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김현철 씨의 연발정산 자료 8가지 자료를 지난 시간에 다 입력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교재의 정답과 일치하는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현철 씨 선택하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입력한 내용들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사항을 다 입력을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은 정산명세 탭에 다 집계가 됩니다. 자, 정산명세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왼쪽에 맨 상단부터 어떤 내용이 여기에 표로 작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21번 총급여. 그 밑에 근로소득공제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이걸 뺀 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기타 소득공제를 다 빼고 나고 특별세액공제까지 아니죠, 특별소득공제까지 빼고 나면은 그게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데, 자, 소득공제 내용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외의 소득공제 내용이 기본공제, 인적공제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명, 또 추가공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27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공제 239만 9,400원. 그래서 차감 소득공제, 지금까지 인적공제와 이런 보험료, 국민연금 공제를 다 합치니까 3,342만 5,600원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그 두 건 입력했잖아요. 그 2,200만 원 입력했었는데 그 2,200만 원에 대해서 206만 2,500원이 반영이 됐네요. 소득공제가. 그래서 그 소득공제까지 빼게 되면은 3,300의 차감소득 금액에서 다시 200을 빼니까 저기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볼까요? 49번.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온 겁니다. 3,136만 3,100원이 김현철 씨의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출세액은 이 과세 표준에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은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344만 4,465원의 산출세액이 나온 거고요. 그 산출세액 밑에 보면은 이제 세액공제가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건 법률에 의해서 다 해주는 거죠. 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김현철 씨는 66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1명 있었어요. 15만 원 세액공제.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입력한 거 있었죠? 거기에서 240만 원을 우리가 입력했었는데 25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의료비 우리가 두 사람인가 한 사람 거 입력했었죠? 두 사람 거 입력했나요? 460만 원을 입력했었는데 거기에서 39만 9,7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됐습니다. 자, 교육비 입력했었죠? 850만 원 대학생 교육비 입력했었는데 거기에서 127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입력했었죠. 정치자금은 10만 원 이하에서 9만 909원이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된 금액이 20만 원 있었는데 그 20만 원에 대해서는 3만 원 세액공제.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20만 원 납부한 거 있었죠. 거기에서는 4만 원 세액공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번의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 개네요. 저 위에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해서 세액공제 개가 209만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산출세액이 340만이었죠. 그 209만 얼마를 빼니까 209만이 아니라 290만 659원이네요. 밑에 세액공제 개. 이 65번의 개는 이 특별세액공제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까지 더하면 71번이 세액공제 개간됩니다. 그게 290만 659원. 그래서 아까 300 얼마에서 290만을 빼면은 결정세액이 이제 54만 3,806원으로 결정세액이 됐고, 이 실효세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0.8%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72 나누기 21이죠. 결정세액을 21이 뭐냐면 김현철 씨의 총급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씨 총급여에 대해서 0.8%가 세금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세율이 0.8%라는 건 아닙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적용을 했는데 이것저것 공제사항을 다 공제를 적용하니까 결국에 0.8% 세율이 0.8% 실제로 과세됐다 이런 얘기예요. 공제사항을 다 빼면.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 결정세액이 나와 있고 그 밑에 기납부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정세액은 방금 계산한 0.8%는 소득세이고 거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그 실효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된다. 근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죠. 이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간이 세율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196만 7,670원 환급이 발생했고요. 지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19만 6,710원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김현철 씨는 2월 달에 환급세액이 마이너스 216만 4,380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금액과 2월달 이제 급여를 입력해가지고 2월달 급여에서 발생한 공제사항, 그 공제사항하고 합산해가지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니까 어쨌든 김현철 씨는 2월에는 실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이 되겠네요.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환급세액 이 마이너스 2164380이 맞으면 위의 내용 다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 김현철 씨의 결과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네, 325페이지에 있어요. 325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항목 77번 차감징수세액만 확인해 보면 돼요. 마이너스 2,164,380 딱 맞죠? 이게 맞으면 위에 거 내역이 다 맞기 때문에 잘 됐다. 우리가 정확히 입력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25쪽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평가 문제를 어디서 내냐면 이 정산 명세에서 조회해가지고 아마 5개인가 물어볼 거예요. 그 5개를 답을 딱딱딱 적으시면 돼요. 네, 연말정산에서. 그래서 그 5개 적어내면 그게 한 8점이나 9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노현주 씨 거 해보겠습니다. 자, 노현주 클릭하시고 자, 교재 315페이지 노현주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서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일단 특이사항 본인이 지출한 것만 입력한다. 자, 가입자를 보니까 노현주가 가입한 것이 아니고 박정수가 가입한 것을 가져왔어요. 네, 박정수는 노현주 씨의 배우자입니다. 이거 입력하면 안 돼요. 네. 연금저축,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사항은 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입한 것은 배우자가 지출한 거죠. 이것은 입력이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 2번을 가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자료이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자, 계약자를 봐야 돼요. 계약자가 반드시 누가 계약해야 돼요? 연말정산 소득자가 계약한 거예요. 그래야 소득자가 지출할 거니까. 근데 계약을 누가 했냐면 노병탁이 했습니다. 노병탁은 아마 노현주의 형제일 거예요. 형제. 근데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노병탁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계약해가지고 동생이 지출한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지출했다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노병탁이가 벌어가지고 노병탁이 계약한 거는 동생이 계약한 거니까 입력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자료를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세 번째 자료 3은 이것은 국세청 자료인데 의료비군요. 의료비. 자, 의료비는 환자가 나이가 어떻든 소득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에서는요, 계약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환자가 나옵니다. 환자. 박현우가 아마 자녀일 텐데 일반 의료비 370만 원을 병원에서 지출했습니다. 자, 입력을 할까요? 자, 그러면 노현주 씨 의료비 탭을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관계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환자 인적사항인 박현우를 선택합니다. 직계비속 자녀죠. 확인하시고요. 국세청 자료의 의료비는 상호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의료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 해주면 되고, 건수는 요게 증빙 하나가 그냥 한 건이에요. 병원이 만약에 여러 군데 무슨 의원, 무슨 의원, 이렇게 의원이 여러 군데 있더라도 그냥 한 건으로 합니다. 자, 지급액은 370만 원이죠. 3700 플러스 실손의료보험료 내용이 없으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밑에 바로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 자료 3에는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국세청 자료가, 또 하나가 박현우를 수익자로 해서, 박현우가 이제 환자잖아요. 박현우를 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120만 원을 KB 손해보험으로부터 수령했다 하는 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입력해야죠. 120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1200000. 실손의료보험료가 의료비 지출에서 빠져요. 그리고 난임시술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이 아니면은 그냥 체크를 동그라미로 바꿀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자료 3에서는 박현우의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 자료였어요. 잘 입력했고요. 다음 자료 4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4번은 교육비 납입 증명인데, 이 교육비를 보시면은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상호를 보니까 영어 학원입니다. 여러분, 교육비는 학원 교육비의 경우에 미취학 아동이면은 입력을 해요. 미취학 아동이면.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받는 자료예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학원비는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학원이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땡땡 학원이 있더라도 이 학원비를 고등학생한테 지출했나 미취학 아동에게 지출했나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내역 중에 교육비가 아니고 학원비가 아니고 그냥 교육비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액공제의 얘기다. 그러면 요 학생 여기 지금 대상자가 요 학원 학생인 것 같은데 박영인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탭으로 가서 교육비 탭이 아니라 소득공제 탭에 있죠. 소득공제에서 박영인을 보면은 03년생이죠. 예. 박영인이 03년생이면 올해 20세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아니죠. 그래서 교육비는 입력을 안 합니다. 학원비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현주 씨 자료에서는요, 지금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건들을 주로 많이 냈어요. 연금저축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것을 하나 냈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인데 계약자가 소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 납입증명인데 학원비예요. 근데 20세 자녀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되는 것은 의료비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노현주 씨의 그 정산 명세 탭을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입력한 게 의료비밖에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료비 62번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62번에 보면은 의료비 370만 원 중에서 120만 원 그 실비보험 받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서 19만 5,4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식으로 보게 되면은 노현주 씨는 결정세액이 13만 1,407원이 나왔고요. 기납부세액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노현주 씨도 조금이지만 마이너스 13만 9,060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현주 씨 정답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77번에 있는 숫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39060.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거를 입력을 해볼 거냐면은 이진섭의 연말정산자료. 이진섭의 연말정산자료 31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료가 몇 개 안 되죠? 네. 자, 첫 번째 자료는 전 근무지입니다. 이진섭 씨가 중간에 우리 회사에 그 입사를 했었죠. 그래서 전 근무지 레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급여를 받은 거예요. 상여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제했던 거 여기 4대 보험료 밑에 내용 아래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 거기에서 결정된 세금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종전근무지 자료는 시험에서는 소득명세에다 입력하세요 라고 알려줘요. 네, 자, 소득명세로 가는데 여기서 어디다 입력할 거냐? 소득명세에 가면은 지금 이진섭을 선택하시고 이진섭의 소득명세에 가면은 이렇게 1월부터 5월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근무지 자료를 입력하는 칸을 찾아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은 요 위에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여기 종전근무지 입력 요 단추 보이시나요? 종전근무지 입력 요 가운데 이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열이 삽입되듯이 오른쪽 끝에
종전 1하고 빈 열이 하나 만들어져. 예.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1, 12월까지 하고 연말은 뭐냐? 1월부터 12월에 급여 자료 입력하면서 급여를 줬는데 빼먹은 것들, 뭐 휴가비 빼먹은 거 있다든가 하면 여기다 입력을 해줘요. 예. 휴가비를 급여 외에 별도로 줬는데 아차 그거를 반영을 못했네. 그러면 연말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예. 월급으로 나간 게 아니고 나중에 따로 준 것들 연말에 넣어주는 거. 자, 연말에 대해서 데이터를 준 적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이 종전에 대한 거는 시험을 자주 내는 편이에요. 자, 종전에다 입력하는 항목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무처 가로 열고 회사 이름을 쓰는 거예요. 주식회사 레드박스, 사업자 번호 106 81 24124, 급여 2,500만원, 상여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없고 쭉 내려가 보면은 건강보험료까지 내려가요. 자, 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예, 그 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833750, 장기요양보험료 96040, 숫자가 하도 작아서 지금 제가 정확히 넣는 거죠? 96040. 국민연금 1093 500원, 1093 500원. 네, 숫자 맞죠? 고용보험료 28만원인가요? 28만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넣는 거예요. 결정세액 1120 500 506 1120 506 1120 506.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12 050 112 050 맞죠? 근무기간이 시작 날짜 2023년 0101. 근무기간의 종료일 5월 31일이죠. 2023 0531. 예, 그 전근무지의 급여 명세가 그 중도퇴사자 정산을 한 그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네, 자료 1번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여기 정산 명세에 이 소득 자료가 늘어나요. 여기 21번의 총 급여가 조금 전에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레드박스에서 받은 것이 포함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료는 주택자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네.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1주택자도 해당돼요. 1주택자 또는 여기는 이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니까 1주택자겠죠. 자기 집이 있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납부한 거. 자, 계약자 이진섭 주택 관련된 것은 반드시 본인이
계약자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여기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단에다 잘 입력을 해줘야 돼요. 최초 차입일이 2012년 8월 2일이고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느냐? 주택과 관련된 건 정산 명세에다 직접 입력해요. 시험에서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2012년에 이자 관련된 2012년에 차입했으면 여기 12년 이후가 됩니다. 12년 이후가 이 자리예요. 34번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고정 혹은 비거치냐 내용을 보니까 고정금리 기간은 20년, 기간은 20년이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상환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거치니까 고정 혹은 비거치 여기다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자, 화살표를 누르면 주택자금 입력하는 창이 다시 팝업으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자, 불이백의 이자 상환액이죠. 120만원 입력하세요. 네.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120만원 모두가 소득공제에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자료 3번. 퇴직연금. 네, 연금은 본인이 가입한 것만 넣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노현주 씨 배우자가 가입한 거라서 입력 안 했고, 이번에는 되죠. 이진서 본인이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에 20만원 납입을 했네요. 네. 자, 연금 납입에 대한 것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세액공제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연금계좌에 있습니다. 네, 연금계좌에서 연금저축에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래요? 연금저축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면 퇴직연금이라고 했으니까 1번 퇴직연금을 클릭하면 되고요. 금융회사는 더블 클릭을 해서 회사를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신한은행이네요. 신한은행 308번 검색이 되죠. 계좌번호가 거기 1, 2, 3, 4, 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계좌번호네요. 1, 2, 3, 4, 5 204, 578 204, 578 예, 불입금액은 20만원이죠. 20만원 엔터.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거기에 3만원의 세액공제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자료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자, 계약자가 소득자 맞습니다. 저축성은 일단 제외예요. 저축성은 빼고 보장성인데 이민국 80만원 자녀죠. 09년생이니까. 자, 그러면 입력을 어디다 하는 거냐? 소득공제에다 입력합니다. 네, 소득공제에 이민국의 보험료로 가야 된다. 보험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이민국의 보험료 보장성이 하얗게 돼 있어야 돼요. 하얗게 돼 있죠. 예,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 줄에다가 80만원 입력하십시오. 예, 이진섭은 저축성이니까 입력 안 합니다. 여기 이민국 보험료 여기 보험료 이게 왼쪽으로 와야 있어요. 지금 여기 교육비가 보이는 분은 여기 왼쪽으로 스크롤 바를 왼쪽으로 당기면 보험료 보입니다. 국세청 줄에 80만원. 다음 자료 5번을 보겠습니다. 교육비죠. 국세청 자료. 학생이 이지영 고등학생입니다. 네, 일반 교육비와 체험학습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교육비 76만원, 현장학습비 10만원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지금 열어놓은 소득공제의 교육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바를 드래그 하시고 이 지형이죠. 이 지형의 구분, 교육비 구분을 초중고 2번을 선택하시고 국세청 줄이 있죠. 여기 거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이 지형의 교육비 국세청 칸을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세 칸의 팝업창이 나옵니다. 초중고 교육비 여기 일반 교육비예요. 거기다가 76만원 입력하는 거고요. 엔터. 교복은 없으니까 내려오고 초중고 체험학습비 거기에 10만원 입력하시고요. 엔터.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네, 86만원이 항목별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자료가 교복이 있네요. 그러면 다시 아까 더블 클릭했던 셀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교육비를 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료 6번에 보니까 이 지형의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복은 1년에 한 학생당 50만원이 한도예요. 그렇지만 60만원을 입력을 하더라도 50만원으로 이렇게 고쳐집니다. 예, 교육비는 한도를 자동으로 체크해줘요. 안경 구입비만 우리가 수동으로 빼가지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 거기 지출에 그냥 무조건 입력하면 알아서 한도를 50만원으로 고쳐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 지형의 교육비가 136만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다음 자료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이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요. 기부자가 본인이네요. 이진섭. 네. 보니까 교회에 기부한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기부금 탭에 가야죠. 기부금 탭에 가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김현철의 자료를 입력할 때 조정명세에 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왼쪽을 눌러서 해당 연도 기부명세에다 먼저 입력하라고 그랬죠?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 자, 관계에서 더블 클릭, 이진섭 확인. 교회의 사업자 번호 있죠? 106 82 99369 상호는 하늘교회 코드는 자 밑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종교라고 있어요. 종교가 41입니다.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50만원,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0번을 넣어가지고 기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금전이니까 금전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기부금은 항상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기부금 조정 명세를 한번 클릭을 해서 그 옆에 공제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를 또 클릭을 하고 그리고 밑에서 공제금액 전산 명세 반영을 누르고 이걸 한번 해줘야 된다 그랬죠. 기부금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항상 입력할 때는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고 보낼 때는 기부금 조정 명세에 와서 보낸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진섭의 정산 명세 탭을 클릭하시고 맨 끝에 거 마이너스 324560 나오는데 한번 정답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324560 331페이지에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네, 끝에서 좀 시간에 쫓겨서 조금 빨리 했는데 여러분 뭐 잘 소화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다음 시간에 332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